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동파의 후적벽부 읽어보시겠습니다. 동파 선생은 일전에 함께 읽었던 적벽부를 쓰고 그 후 석 달 후에 다시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제목의 적벽부를 썼는데요. 이 두 개의 부를 이부라고 해서요. 앞서 7월 초가을에 쓴 부는 전적벽부. 일반적으로 적벽부 하면 이 앞에 전적벽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오늘 읽어보실 부는 후적벽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일단 이 두 개의 부는 장소는 같지만 계절이 다른 만큼 느끼는 감회가 다르겠지요. 이 전적벽부가 배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정적인 이미지의 시간의 변화를 강조했다면 이 후적벽부는 공간의 이동과 함께 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생은 사상가이니만큼 문장 속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그의 선리적인 수법으로, 그러니까 이치를 설명하는 수법으로 묘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난해함으로 이 전적벽부보다는 후적벽부가 좀 덜 읽혀지고 있어요. 이 동파 선생의 이 두 개의 부 속에는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인간으로서의 자유에 관한 사상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에 관한 사상적인 단계랄까요? 예를 들면 이 전적벽부에서는 호기롭게 자연을 예찬하면서 그 자연의 위대함과 그에 대적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자연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 자연의 추이를 따라서 향유하는 면을 보였다면 어쩌면 좀 소극적인 자유랄까요? 또 굳이 따지자면 육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후적벽부에서는 비록 불가적인 해탈의 절대 자유에는 못 미치지만 인간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신선의 상징인 학을 등장시킴으로써 조금은 적극적인 도가적인 자유를 꿈꾸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전적벽부가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했다면 오늘 읽으실 이 후적벽부에서는 인간 한계의 극복을 꿈꾸는 구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동파라면 이 후적벽부에 더 애정을 가질 것 같은데요. 무슨 내용인지 같이 읽으면서 선생이 진정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파에 관해서는 천편일률적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문장가에 그죠? 철학가이자 사상가이고 또 시서화 3절에 유불도 삼교를 섭렵한 등등 많은 극찬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가 쓴 글들이 아주 매우 많으니 그때그때마다 글과 관련된 것을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인 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일전에 올린 그 소동파의 오도송과 전적벽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글의 형식은 전적벽부와 같이 시와 문장의 중간 형태인 산문조의 부이고요. 내용은 이 기승전결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도입부로서 적벽으로 놀러가게 된 동기 그리고 그에 따른 준비 과정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적벽에 직접 올라가서 본 그 주위의 풍광과 그에 따른 작가의 심정을 설명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신선의 상징인 학을 등장시켜서 바야흐로 자신의 꿈이 바람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측 가능하게 표현했고 또 네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신선을 만나서 마정수기와 같은 인가를 갖는 것으로 결말을 짓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문장을 읽으면서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단락이에요. 해석 읽어보죠. 그 해 10월 보름에 설당에서 나와
임고정으로 돌아가려는데 두 손님이 나를 따라왔다. 황리 언덕을 지나는데 서리와 이슬이 벌써 내려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니 땅에 사람 그림자가 비쳐 고개 들어 밝은 달을 쳐다보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즐거운 마음에 걸으며 노래하니 객들이 함께 따라 부르더라. 예, 문장 보시면 시세 10월지망 해서요. 시 이것이죠. 해세에서 이번 해, 그러니까 그 해예요. 그 해 10월, 음력 10월이니까 양력으로는 11월 초겨울이 되겠습니다. 10월지 소유격 조사 지 망자는 발할 망자인데 보름 매월 15일을 말합니다. 그 해, 그러니까 1082년 자천되었을 때 그 해 10월 보름날에 보자 설당 보자는요 걸을 보자이지만 걸어서라기보다도 이 행동 자체를 말합니다. 자자는 몸으로부터죠. 예. 보자 설당에서 그 설당으로부터 보 나와서 장귀 장차 미래 시제죠. 예. 장차 막 귀 임고 막 임고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동파는요 자천돼서 임고라는 지역에 정자를 짓고서 살았는데 얼마 후에 근처에 조그만 초당을 지어놓고 사면 벽에다가 눈 풍경을 그려놓고 설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설당과 임고를 오고 가면서 지낸 것 같아요. 이객 종여, 두 명의 손님이 종여, 1인칭 대명사 나 여자죠. 나를 쫓아왔다. 나를 따라왔다죠. 예, 설당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에서 객들을 만나 으쌰으쌰 의기투합해서 야 우리 적벽으로 뱃놀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과 황리지판 과 지날 과자고 이 황리는요 누를 황 흑리자에서 그 도자기의 원료가 황색 흙덩어리인데요. 예, 그 황색의 흙덩이가 많이 나는 판 언덕판을 지나다 해서 언덕이니까 이제 넘을 과로 봐야겠죠. 언덕을 넘어가는데 상노 기강 서리상자 이슬로자 시간적인 배경이 초겨울이죠. 이 초겨울이니만큼 설이나 그 이슬이 기강 이미 벌써 강 내렸어요. 이미 다 내려서 목엽 진탈 목엽 나뭇잎이 진 다할 진이죠. 다 탈 떨어졌어요. 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지만 앙상하겠죠. 시간에 따른 그 주위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니 인영 제지 앙견 명월 해서요. 인영 그림자 영자죠. 사람 그림자가 제지 땅에 있다. 예.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있을 것이니 달에 비친 그 사람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땅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걸 보고 앙견 명월 고개를 들어서 견명을 밝은 달을 쳐다보았다.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를 만든 그 달을 쳐다보게 되죠. 달을 쳐다보았다. 고이락지 주위를 둘러볼 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친구들을 둘러보고 하면서 락지 즐거워하니 그 마음에 행가 상답 걸을 가 노래 부를 가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니 이 동파 선생이 노래를 부르니 상답 서로상 답할 답 서로서로 그 노래에 따라서 화답을 해주면서 함께 노래 부르는 상황입니다. 초겨울 어두컴컴한 밤에 달이 훤히 비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죠. 노래를 끝내고 내가 탄식하길 객이 있는데 술이 없고 술이 있어도 안주가 없으니 달 밝고 바람 시원한 이 좋은 밤을 어이하리 하니 문장을 보시면 이이탄왈 해서요. 이이 하면 보통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이런 뜻이 있는데 이는 끝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상황이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가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장면이기 때문에 요 노래를 끝내자마자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예, 막 노래 부르고 신나게 가다 보니 뭔가 허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무엇이 허전한지. 유객, 무주, 유주, 무효. 유객, 이 친구는 있는데 무주, 술이 없네, 인 거죠. 지금 막 흥이 나서 보니 술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유주, 무효 해서 술이 있다 하더라도, 예, 무효. 요 안주 효자입니다. 안주가 없네, 인 거죠. 그러면서 월백, 풍청, 여차, 양야하 해서요. 월백, 달도 아주 형청 밝게 뜨고, 풍청, 바람도 맑고 시원하게 불어대는데, 여차, 이와 같이 양야, 좋은 밤을 어찌하리. 이거 오늘 밤 어떻게 보내지? 이런 거죠. 예. 이 좋은 밤에 모처럼 친구들 만났는데, 이 술이 없고 안주가 없으니, 이거 어떡하지? 이거죠.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렇게 동화 선생이 이 좋은 밤을 어찌하리 하니까, 이제 계기 한마디 합니다. 손님 왈, 오늘 해질녘에 그물을 들어올려 물고기를 잡았는데 주둥이가 크고 비늘이 가는 것이 송강의 농어같이 생겼소. 그런데 술은 어디서 얻을까 싶어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물으니 아내가 말하길 제게 술이 한 말 있는데 담은 지 오래되었어요. 당신이 갑자기 찾을 때를 기다렸지요. 하더군. 문장 보시면 객왈, 친구가 말하기를 금자 방모, 금자, 지금 금자죠. 예, 지금 금 오늘이에요. 예, 방모, 옅을 박자에 점을 목자, 그러니까 초저녁, 해질녘을 말합니다. 오늘 밤 해질녘에 거망득어, 거는 들거죠. 그물망이에요. 그물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잡으려면 그물을 먼저 쳐놓잖아요. 그러다가 고기가 좀 물렸다 싶으면 그물을 들어 올리지요. 그 상황이에요. 예, 거망. 그물을 들어 올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거구 세림 상여 송강지로 해서요. 거구. 물고기니까 주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물고기 생긴 것이 주둥이가 크고 세린, 비늘이 아주 가는 것이 상여 송강지로, 예, 모양 상자죠. 그 생긴 모양이 송강의 농어같이 생겼더라. 예요. 이 송강지로는요, 송강에서 나는 그 농어가 아주 유명한가 봅니다. 그 후한서에 조조가 연애를 베푸는데 조조가 잔치상을 둘러보고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송강의 농어만 빠졌군 하면서 아쉬워했다는 고사가 있을 정도로 이 송강의 농어가 맛있다고 합니다. 이 농어에 관해서는 이전에 추구 20회에서 그 이백의 송장사인지 강동 해서 그 강동으로 가는 친구 장사인을 전송하며 라는 시에서요. 이 서진의 그 장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귀거래하면서 고향의 명물인 순채국과 농어회를 먹으면서 살아야겠다 했던 그 고사에서 유래하는 그 송강노회에서 이 노자 농어가 맛있다고 알려져 있죠. 예, 다시 돌아와서요. 예, 그 물고기 잡은 것이 주둥이가 크고 비늘이 아주 가는 것이 딱 그 송강에서 나는 농어같이 생겼어 하면서 고안소득주호 해서요. 이거 돌아볼 고자인데 여기서는 부사로서 그런데 예, 이렇게 물고기는 잡았는데 예, 안소득주 예, 여기서 안자는 요 호자와 함께 의문사입니다. 어디라는 의미예요. 호자는 의문 어미사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물고기는 잡았는데 소득주 이 술을 얻을 곳이 어디인가예요. 술을 어디서 얻지 하면서 귀이 모저부 예, 집에 돌아가서 모의하다 꾀를 내다 하는 모자인데요. 물어보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저자는 모두 제자인데 지시대명사 지자에다 장소오져서 어자 지자에다 어자 해서 지어 해서 저라고 읽는데요. 그러니까
부 아내에게 술을 물었더니 술 없나 하고 물었더니 부왈 아내가 말하기를 아유 두주 예, 제게 있어요. 무엇이? 두주 술 한 마리 있어요. 예, 있는데 장지구의 장 보관하다는 뜻이 있는데 술을 보관하다기보다도 술 담았다는 표현이죠. 술을 담은 지 구의 오래됐어요. 이 대 자 불시지수 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 기다릴 때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자 그대의 2인칭 대명사 그대 자자입니다. 그대의 불시지수 불시 갑작스러운 수요 필요를 기다렸다인데요. 이 불시지수는요.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음식 바라지를 불시지수라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갑작스럽게 찾을 때를 해서 그 술을 담가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적벽으로 같이 함께 놀러 갈 친구도 있고 고기도 잡았고 그리고 술도 있고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적벽으로 놀러 가게 됐습니다. 읽어보죠. 술과 고기를 가지고 다시 적벽 아래로 놀러 가니 강물은 소리내어 흐르고 깎은 듯한 결벽은 청길이나 되며 산은 높아 달은 작아 보이고 강물은 줄어들어 돌들이 드러나 있어서 그새 세월이 얼마나 지났다고 강산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것 같더라. 문장 보시면 시 이것이죠. 이해 때문에 그래서 휴, 주, 여, 휴 우리가 휴대폰 하지요. 가질 휴자예요. 주, 여, 그래서 여자는 접속사 and예요. 무엇과 무엇. 그래서 주, 여, 술과 물고기를 가지고 부유어 적벽지하. 그래서 다시 붙자죠. 다시 놀러 갔어요. 다시 놀러 간 것은 뭐예요? 석 달 전에 이 적벽으로 한번 뱃놀이를 왔었죠. 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놀러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적벽지하. 적벽 아래에 다시 놀러 왔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놀러 왔던 적이 있음을 요 다시 붙자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전에 전 적벽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적벽강은 삼국지 위촉5 때에 서기 208년에 그 영웅들이 패권을 다투면서 싸웠던 그 적벽대전의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중국에는 이 적벽이라는 이름의 장소가 4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적벽 아래로 다시 놀러 가니 그때는 초가을이었고 지금은 초겨울이니까 좀 다르겠죠. 초겨울 적벽 주변의 경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유 유성 단안 천척에서 강이 흘렀다. 어떻게? 유성 소리를 내면서 흐르고 강물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단안 천척 단 깎을 단이죠. 안 절벽 안자예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천척 천길이나 되며 산고 월소 수락 석출 그래서요. 산고 산이 아주 높아요. 산이 높다 보니 월소 닭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더라. 그리고 수락 석출 수락 물이 떨어져서 돌이 드러난다가 아니라 이제 초겨울이 되니만큼 물이 많이 줄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락자는요 떨어질 락자 혹은 죽을 락자인데 물로 봐서는 줄어들었다가 되죠. 그래서 물이 줄어드니 물 밑에 있던 돌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증 1월지기하 증 일찍이 증자인데 경험을 나타냅니다. 겪었다 혹은 지냈다. 1월은 해와 달이 아니라 단어로 세월이라는 의미예요. 그 석 달의 세월이 기하 얼마나 지났다고 겨우 석 달 만에 왔는데 그죠?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 접속사 강산 불가 부식의 강산 이 적벽 주변의 경관을 불가 부식 부자는
돌아간다는 의미에서는 복이라고 읽지만 다시라는 부사로 할 때는 부라고 읽죠. 부식의예요. 예, 다시 식 이게 알식자죠. 예, 쓴다는 의미에서는 지라고 읽지만 그리고 깃발할 때는 치라고 읽지만 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알아보지 못할 것 같다. 야, 여기 내가 석 달 전에 왔던 곳이야. 석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러는 거죠. 와, 못 알아볼 것 같네. 그래서 의자예요. 알아보기는 알아보지만 못 알아볼 것 같네. 그런 거예요. 네, 석 달 만에 왔더니 완전히 바뀐 적벽의 경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배 안에서 대화하면서 논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적벽가에 있는 산을 올라가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다음 문장이요. 읽어보죠. 나는 이내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가파른 험한 바위를 밟고 무성한 풀을 헤치며 호랑이나 표범같이 생긴 바위에 걸터 앉거나 규룡처럼 구부러진 나무 등거를 타면서 송골매가 사는 높은 둥지를 붙잡고 올라가 하백의 용궁 같은 깊은 물속을 내려다 보았는데 아마도 두 손님은 쫓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문장 보시면요. 여내 섭의 상 해서요. 나여자죠. 예, 동파 선생이 바로 이내 섭의 섭자는 이제 당길 섭 혹은 걷어붙이다는 의미의 섭자예요. 그래서 의자는 조고리죠. 그러니까 조고리를 당기다는 게 아니라 조고리 소매를 당겨서 올리고 걷어 올리고 동파 선생의 그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가만히 주어진 대로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제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는요, 자연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읽으시면 다음 문장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참함 피몽룡 이 밟을 리자예요. 신발 이자 동사로는 밟다는 의미예요. 참암 참은 요 산자가 붙어 있죠. 아주 위험한 가파른 바위암 아주 가파른 바위를 밟으면서 쪼갤 피자예요. 해치다 덮을몽 용은 무성할 용 그러니까 풀이 아주 무성하게 덮여져 있는 그런 것을 해치면서 거는 걸터 앉을 거자고 호랑이 표범 표자죠. 호랑이나 표범을 걸터는 게 아니라 호랑이나 표범같이 생긴 아주 험난하게 생긴 그런 바위에 더 걸터 앉기도 하고 규룡은 용의 새끼를 말합니다. 뿔이 달리고 이제 몸에 빛이 난다고 하는데 이 전설상의 동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규룡이 아니고 산에 가면 이제 고목들 있죠. 혹은 이제 구불구불한 나무 등걸들 그런 것들을 막 올라타면서 그러면서 서골지 위소 우리가 등반한다 그러죠. 높은 곳에 오를 때 붙잡고 올라가는 의미의 반자예요. 그리고 서자는 서식지 그죠. 살서 송골매 골자에서 송골매가 사는 것 같은 위소 위는 위태로울 위자의 뜻도 있지만 높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자는 둥지소 그래서 그 송골매가 사는 것 같은 그런 높은 둥지를 붙잡고 올라가서 풍이지 유궁 구불부 내려다볼 부예요. 풍이는 고구려 시조 동명왕 있죠. 그 동명왕의 외할아버지가 하백인데 그 하백이 물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하백이 사는 아주 깊은 궁전 이 물속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깊은 물속을 내려다보았다. 굽어보았다예요. 요 단락에서 험난한 바위, 무성한 풀, 호랑이나 표범 같은 바위, 혹은 규룡 같은 나무 등걸, 그 다음에 그 아주 높은 둥지, 그리고 깊은 그 물속, 이런 것을 밟고, 헤치고, 걸터 앉고, 올라타고, 부여잡고, 내려다보고, 이것은요, 선생이 마치도 그 자연에 도전해서
그들을 희롱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죠. 전에는 감히 올라다 보지 못할 이 자연을 소매를 걷어붙이고 막 지금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막 이러면서 그 자연을 정복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동파 선생의 그 호기로움을 또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 이객 불능종언에서요. 개자는 이제 덮을 개자인데 부사로 아마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객 그 두 손님들은 불능 할 수 없어. 무엇을? 종언. 여기까지 쫓아오지 못할 것 같아. 여긴 나만 올라오는 거야. 쟤네들은 못 올라와. 네, 이런 의미예요. 그 정도로 이 산이 굉장히 험악하고 높고, 이 산은요 단순히 산이 아니고 동파가 극복해야 할,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것을 드디어 자기가 정복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요, 학을 만나는 반전이 벌어집니다. 읽어보죠. 갑자기 긴 소리가 나더니 초목이 진동하는데 산이 울고 계곡이 울리며 바람이 일고 물이 솟구쳤다. 낮 또한 초연히 비감해지고 수견이 두려워져서 오싹하니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도로 배를 타고 강 가운데로 달아나 그 소리가 나지 않는 곳에서 멈추었다. 예, 문장 보시면 획연 장소, 획, 이 획자는 선을 그을 획이죠. 선획이에요. 그래서 획자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연자가 들어가서 갑자기 어떤 한계를 짓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상황에서는 이제 자연을 정복한 그런 동파 선생의 그 의기로움을 보였다면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것을 요 획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획연, 갑자기, 장소, 긴 소리. 소자가 휘바람 소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소동파가 휘바람을 불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높은 산이나 아주 조용한 데 가면 뭔지 알지 못할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죠. 뭐 동물의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아주 쉬운 예로 아주 높은 고층 빌딩에 올라가면 희한한 바람 소리가 나지요. 예, 그런 식의 소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도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 소리가 희한하게 길게 울리더니 초목 진동, 초목이 진동을 해요. 예, 나뭇잎이 부르르 흔들리고 그리고 산명곡응, 산이 울리면서 또 계곡이 거기에 응해 메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울리며 풍기수용, 바람이 막 일면서 물이 용솟음친다. 예, 요것은 이제 어떤 무언가가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딱 깔아주는 배경입니다. 예, 뭔가 반전되는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마치 무대의 한 장면 같이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예, 소리가 휙 이렇게 나더니 막 추목이 툭 떨리고 산이 울리고 바람은 막 일어나고 물이 막 솟구치고 그러면 보통의 사람도 놀라겠죠. 이 높은 산 위에 올라와 있으니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고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역 초연이 비 수견이 공 해서요. 갑자기 주위가 요동을 치니 나요. 동파 선생. 나 역시 나도 초연이 비 초 이게 근심 초자입니다. 초연 초연스럽게 갑자기 근심스럽게 비감해지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지? 이런 거예요. 왜 이러는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수견이 공, 엄숙할 숙자죠. 숙연해지면서 공, 두려워지더라.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호 기불가류야. 찰 름자인데 오싹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자는 감탄 어조사로서 아주 오싹해져서 싸늘해 아주 섬뜩해서 섬뜩해지면서 기불가류야. 이거는 강조로 쓰인 것입니다. 정말로 더 이상 불가 못해 무엇을 머물 수 없었다. 야,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네. 이거 뭐가 나타나도 나타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얼른 내려가야겠죠. 반이 등주 방호 중류.
반대 반자, 돌아갈 반자죠. 예, 반이 도로, 등주, 배에 올라탔어요. 이제 산에서 막 연락에 뛰어내려와서 배를 올라타고는 방호중류. 방은 추방방자인데 쫓아내는 것도 되지만 달아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방호, 달아나다. 어디로? 중류. 그 강 가운데로 팍 노를 지어서 도망을 가는데 청기소지이 휴언. 청, 소리, 들을 청이죠? 그 소리, 듣는 것이 기소지, 지, 멈출지. 그 소리가 멈추어지는 곳, 거기까지. 들리지 않는 곳까지 가서 휴언. 그 자리에서 배를 멈추었다. 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막 드르르 내려와가지고 얼른 배 타고 막 노를 저어서 그 윙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막 가서 그때 가서야 휴 하고 배를 멈췄다. 예요. 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상상해 보셔요. 드디어 이제 신선을 상징하는 학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죠. 때가 거의 한밤중이 되자 사면이 고요한데 그때 마침 학 한 마리가 강을 가로질러 동쪽에서 날아오는데 날개는 수레바퀴같이 둥글고 검정 치마에 흰 조고리를 입은 듯한 것이 꺽 길게 소리내어 울며 우리 배를 스쳐 지나 서쪽으로 날아갔다. 예, 문장 보시면 시야 장반, 사고 정료. 시, 때 시자죠? 야, 밤야. 때는 밤인데 장반, 장은 미래장자지만 또 거의 혹은 가다는 의미도 있어요. 반, 한가운데 반이죠? 예, 때는 밤인데 거의 한 가운데 한밤중으로 갔다. 한밤중이 되자 사고 정료, 예, 사고 넉사자에 돌아볼 고자인데 사고라고 해서요. 동서남북 사방을 말합니다. 사방이 적요, 고요할 적, 쓸쓸할 요. 한밤중이 되니까 사방이 아주 고요한데 적유 고학, 적당할 적자예요. 딱 그때 마침 유 있었어요. 고학, 외로울 거라고 하지 마시고 예, 한 마리 학이 있었어요. 그 한 마리 학이 어땠냐? 횡강 동래, 횡, 가로횡자죠? 강을 가로질러서 동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면이 다 고요한 그때에 동쪽에서 강을 가로질리면서 오는 한 마리 학이 있었는데 시여 거륜 현상호의 시, 날개, 시, 날개가 거륜 혹은 차륜이에요. 수레바퀴처럼 둥글고 현상호의 현, 거물현 치마상 검은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것 같은 그 학이 알련장명 략 여반이 서야. 예, 알련. 이 알자는요, 새 울음소리나 혹은 부딪히는 소리 알자예요. 지금 학이 나타나는 장면이니까, 예, 학이 어떻게 우는지, 예, 꺽 하는지, 끼륵끼륵은 기러기고, 예, 꺽 하며 장명, 길게 새 울음소리를 내면서 략 여주. 략은 우리가 노략질 하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싹 스치면서 잽싸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주, 나의 배를, 내가 탄 그 배를 슉 스쳐 지나가면서 서야, 서쪽으로 날아갔다. 뭔가를 시사해주는 느낌이 있죠. 예, 새가 꺽 울면서 동파 선생이 탄 배를 싹 스쳐서 동쪽에서 와서 슉 서쪽으로 가더라.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은 첫 번째는 학이 나타나는 전조로 배경을 깔아주고 두 번째는 도망가는 장면, 그 다음에 셋째는 그 소리가 휘바람 소리가 아니라 학의 울음소리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샥 날아가더라 이런 거죠. 학과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의 결말을 나타내는 단락이에요. 예, 읽어보죠. 잠시 후 손님들은 가고 나 역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한 도사가 새털로 만든 옷을 펄럭이며 임고정을 지나면서 내게 읍을 하며 말하길 적벽의 놀이는 즐거웠소 하더라. 내가 그의 이름을 물으니 허리만 숙이고는 답하지 않네. 예, 문장 보시면 수유객거, 예, 수 모름지기 숫자인데 여기서는 유자와 함께 잠시 수, 잠시 유예요. 예, 잠시 후에. 예, 이제 배에서 내렸는가 봅니다. 객거, 예, 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여역 취수, 나 또한 취, 나아갈 취 혹은 이루다는 의미의 취, 성취하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 숫자, 잠들 숫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 그죠? 예. 손님들은 다 이제 돌아가고, 이 동파 선생도 이제 피곤해요. 이제 잠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몽, 일도사, 오의 편선. 몽, 꿈몽자죠. 꿈에 일도사, 한 명의 도사가 오의, 새털 달린 옷을 입고 편선, 이 편자는 나붓길 편, 춤출 선 해서 너울너울 춤추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는 너울너울 춤을 춘다기보다도 펄럭인다고 보겠습니다. 과, 임고지하, 과, 지나갈 과, 지나갔다. 어디를 임고, 이 동파 선생이 살고 있는 그 임고정의 아래, 하자는요, 물론 그 아래라고 해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하자는 귀인들이 사는 집 거처지를 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파의 집, 임고정을 지나면서요. 여기서 이 우이는요, 우리나라는 도교가 크게 성행하지는 않았는데 중국은 성행했죠. 그래서 도가인들이 신선의 상징인 학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꿈을 표현한 새털 달린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해서요, 전 적벽부에 우화의 등선해서 몸에 날개가 돋은 그런 모양인 신선이 돼서 등선, 선계에 오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 소동파의 롤 모델은 신선임을 잠깐 어필을 한 이 구절이 있죠. 예, 여기서는 그냥 그러고 싶다. 그러면 참 좋겠구나 라고 한 것에 반해서 후 적벽부에서는 그런 그 신선을 직접 튕겨나고 있습니다. 즉, 그 도사가 깃털로 만든 그 도복을 입고서 선생이 살고 있는 그 임고정을 지나가면서 읍, 여의, 언왈. 예, 읍을 한다 그죠? 예를 표하는 것이죠. 예, 동파 선생 나에게 예를 표하면서 말하기를 적벽지유 락호 했습니다. 예, 적벽에서의 놀이가 여기서는 즐거울 락이에요. 호는 의문 어미사 즐거웠소 하고 묻는 거예요. 예, 어땠소 그런 거죠. 꼭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문 형식입니다. 예, 의문 어미사 호자를 썼어요. 예, 적벽놀이는 즐거웠소 그죠. 동파 선생이 희한해서 묻죠. 문기성명, 예, 그의 성명, 이름을 물으니 면이부답. 예, 면은 이제 숙일 부라고도 하고 숙일 면이라고 하는데, 예, 허리를 숙일 뿐 부답, 대답하지는 않았다. 예, 다음 문장 보시면요. 읽어보죠. 오호, 내 알 것 같네. 전날 밤 울면서 나를 스쳐 지나 날아간 것이 그대 아니오 하니 도사가 돌아보며 웃는데 나 역시 놀라 잠에서 깨어 문을 열고 내다보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문장 보시면요. 오호 히히 아지지의 해서요. 요 오호 히히는 다 감탄사예요. 슬플 오, 부를 호인데, 예, 다 발음이 오, 호에서 감탄사예요. 요 희자는요, 공자가 제1제자인 안현이 죽었을 때 히 하고 울었다는 희예요. 우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 옆에 희자는 요 앞에 희자와 다르게 뭔가 만족스러울 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부터 희까지가 이 동파 선생의 감정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호, 그러면 또 충격적이고 좀 놀라운 거. 오, 요 충격적인 것. 좀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뉘앙스가 있는 감탄사고, 그것도 또 지나서, 요 마지막 희자에서 완전히 그 의문이 풀린 것 같은 그런, 예, 처음에 충격과 의문으로부터 이제 그 의문이 풀어지는 것 같은 그 단계를 이렇게 감탄사를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호, 히, 이런 식의,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지지의. 내가 알겠네. 내가 알 것 같아. 의자예요. 추정 의미사입니다. 알았다가 아니라, 나 알 것 같아. 그죠? 나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입니다. 지지의. 무엇을? 주석지야. 주자는 접대, 이전이라는 의미의 주자고, 석자도 옛 석자죠. 그러니까 주석지야 하니까 이전 밤, 그러니까 전날 밤이죠. 전날 밤에 비명이 과아자. 날비자, 울명자. 날아가면서 울었던. 그러면서 과아자. 나를 지나갔던 것. 예. 그 학이. 울면서 나를 지나 날아간 것이 비자, 야야. 그죠? 아닐 비. 자자는 2인칭 되면서 너죠. 예. 비자. 당신이 아니요 해서요. 야야는요. 야는 그냥 일반이다 이고, 요 야자는 그런가 야자죠. 네, 그런데 요 야야 이렇게 합해서 영탄 어미사예요. 그래서 그대 아니요 하고 묻는 의문가 아니라 거의 확신, 너로구나. 울면서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날아간 것이 바로 너로구나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자, 부정부사를 넣은 거예요. 그대 아니요가 아니라 그대 아니요, 너로구나. 그죠? 그러니까 도사 고소, 그 도사가, 예, 깃털 달린 옷을 입은 그 도사가 고소, 동파 선생을 돌아보면서 웃는데 여역 경오, 나 역시, 동파 역시 놀랄 경, 깰 오자예요. 놀라서 깨었어요. 잠에서 벌떡 깬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잠자다 벌떡 깨는 경우 있죠? 이런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개호시지, 개 10개자, 문호자인데 문 한 짝 달린 문이에요. 우리가 문 할 때 그 문자는 문 두 짝 달린 문이고 이건 한 짝 달린 문이에요. 예, 문을 열고서 시지, 그 밖을 내다보니 불견기처, 불견 보이지 않았다. 기처, 그 자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요 마지막 단락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불가에서는요, 마정숙이라고 해서 문지를 그리고 정수리 정자 해서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수기, 이 기자는 도장, 인장 기자예요. 그래서 인가를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나 보살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수행을 한 그 인의 결과, 그 깨달음의 결과를 예언적으로 알려준다는 의미의 마정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직 부처가 되기 전에 과거 불인 연등불이 석가모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을 예언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기독교에서도 어노인먼트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나 그 사물에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적인 권위나 특별한 그 책무를 부여받는다는 의미의 용어가 있는데, 도교에서도요, 그 초주 분정도태라고 해서 처음으로 부분적인 선정의 도를 잉태했다는 것을 인을 증득했다는 의미의 글이 있거든요. 수행자들은요, 그 공부 단계마다 인가를 받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소동파는 자신이 일종의 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의 겸재정선이 우화등선이라는 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소동파의 후적벽부 읽어보셨습니다. 설명을 바탕으로 전체 원문과 해석 같이 읽어보시죠.
소동파의 후 적벽부 시세 10월지망 그 해 10월 보름에 보자 설당 장귀여 임고 설당에서 나와 임고정에 돌아가려는데 이객 종려 두 손님이 나를 따라왔다. 황리지판 상로 기강 목엽 진탈 황리 언덕을 지나는데 서리와 이슬이 벌써 내려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니 인영 재지 앙견 명월 사람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져 고개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네. 고이 락지 행가 상답 주위를 둘러보며 즐거운 마음에 걸으며 노래하니 객들이 함께 따라 부르더라. 기이탄왈 내가 노래를 끝내고 탄식하며 말하길 유객 무주 유주 무효 손님이 있는데 술이 없고 술이 있어도 안주가 없으니 월백 풍청 여차 양야하 달은 밝고 바람 시원한 이처럼 좋은 밤을 어이하리 하니 객왈 손님이 말하길 금자 박모 거망득어 오늘 해저물역에 그물을 들어올려 물고기를 잡았는데 거구세린 상녀 송강지로 주둥이가 크고 비늘이 가는 것이 송강의 농어같이 생겼소. 고안 소득주호 그런데 술을 어디에서 얻을까 싶어 귀이 모저부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물으니 부왈 아내가 말하길 아유두주 장지 구의 내게 술 한 마리 있는데 그것을 담근 지 오래되었어요. 이대자 불시지수 그대가 갑자기 필요할 때를 기다렸지요. 어시 휴주여어 이에 술과 물고기를 가지고 부유어 적벽지하 다시 적벽 아래에 놀러 가니 강유 유성 단안 천척 강물은 소리내어 흐르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1000길이나 되며 산고 월소 수락 석출 산은 높아 달이 작아 보이고 물이 줄어들어 돌들이 드러난 것이 증 1월지 기하 그새에 세월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 강산 불가 부식의 강산을 다시 알아볼 수 없게 된 것 같네. 연애 섭의 상 나는 이내에 소매를 걷어 올리고 이 참암 피 몽룡 가파른 바위를 밟고 무성한 풀을 헤치며 거호표 등 규룡 호랑이나 표범 모양의 바위에 걸터 앉거나 규룡처럼 구부러진 나무를 타면서 반 서골지 위소 송골매가 사는 높은 둥지를 잡고 올라가 부 풍이지 유궁 하백의 용궁 같은 깊은 물속을 내려다 보는데 개 이객 불능종은 아마도 두 손님은 쫓아올 수 없을 것 같았다. 회견 장소 초목 진동 갑자기 긴 소리가 나더니 초목이 진동하는데 산명 곡응 풍기 수용 산이 울고 계곡이 울리며
바람이 일고 물이 솟구쳤다. 여역 초연이 비, 수견이 공. 나 역시 초연이 비가 맺히고 수견이 두려워지는데 능홍기 불가류야. 오싹해져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으니 반이 등중 방호 중류. 도로 배를 타고 강물 가운데로 달아나 청기소지이 휴언. 그 소리가 그친 곳에서 멈추었다. 시야 장반 사고 정료. 때가 거의 한밤중이 되자 사면이 고요한데 적유고학 횡강 동래. 마침 학 한 마리가 강을 가로질러 동쪽에서 오는데 시여 차륜 현상호의. 날개는 마치 수레바퀴같이 둥글고 검정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듯한 것이 알련장명 략 여주의 서야. 꺽 길게 소리를 내어 울면서 우리 배를 스쳐 지나 서쪽으로 날아갔다. 수유 객거 여역 취수. 잠시 후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 역시 잠이 들었는데 몽 일도사 우의 편선. 꿈에 한 도사가 새털로 만든 옷을 펄럭이며 과 임고지하 임고정을 지나면서 읍 여의 언왈. 나에게 읍을 하며 말하길 왈 적벽지유 라코. 적벽의 놀이는 즐거웠소 하더라. 문기 성명 면이 부답. 내가 그의 성명을 물으니 허리만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오호 히히 아지지의. 오, 네, 알 것 같네. 주석지야 비명이 과하자 비자 야야. 전날 밤에 꺽 울면서 나를 지나 날아간 것이 그대 아니요. 도사 고소 여역 경오. 도사가 돌아보며 웃는데 나 역시 놀라 잠에 깨어 개 호시지 불견기처. 문을 열어 내다보니 그 자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 이상으로 토동파의 후적벽부 마치겠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